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4월 27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조간신문의 일면 톱 그리고 정치면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모아졌습니다. 특히 오늘 새벽에 그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이슈가 북한 핵 문제입니다. 그리고 핵 확장 억제 능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어제 워싱턴 선언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일면톡 기사를 한꺼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조선일보는 워싱턴 선언, 한미 핵 협의그룹 만든다. 상실기구입니다. 동아일보는 북한 핵 대응, 한미 핵 협의체, NCG 창설, 핵 협의그룹입니다. 뉴클리어 컨설테이티브 그룹. 자, 그리고 중앙일보 일면톱도 한미 정상 워싱턴 선언, 나토급 핵 협의체 창설. 그래서 앞으로 핵 협의그룹 NCG가 언론에 자주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의 이 핵 위협이 있을 때마다 NCG가 입장을 내거나 어떤 액션을 취하겠죠. 그래서 NCG라는 그 용어가 우리 국민에게도 익숙해질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정상회담을 해서 핵 우산 기획 또 실행 참여안을 논의를 했는데 강화된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정기 출격시키고 한국과 NPT 준수를 재확인했다. 한국은. 그리고 바이든은 한미 동맹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은 그 두 가지죠. 크게 보면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안보 문제, 또 하나는 경제 협력입니다. 경제 협력에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기업인이 122명이 갔죠. 4대 그룹 총수도 다 갔습니다. 정경련이 또 주도를 했어요. 정경련이 그 전에는 최순실 사태 이후에 K재단,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이 미르재단 여기에 후원금을 돈을 내는데 정경련이 앞장을 서는 바람에 거의 해체 수준까지 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완전히 정경련이 뒤로 밀려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전면에 나섰었죠. 자, 그런데 김병준 전 그 총리가 지금 정경련을 회장 직무 대행을 맡으면서 다시 정경련이 부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대 그룹 총수가 정경련에 탈퇴를 했었는데 이번에 같이 갔고 또 122명의 기업인이 가서 세일즈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나는 1호 영업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넷플릭스로부터 25억 달러 투자도 받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조선일보 사면기사입니다. 이 로봇 소형 원자로 배터리 협력 안보 동맹에서 기술 동맹으로 이렇게 한 걸음 더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첨단 산업, 미래 산업과 관련해서 23건의 MOU가 체결이 됐다. 한국의 최고 기술 갖춘 기업들, 미국과 글로벌 표준 함께 만들기로 했다. 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달 정거장, 통신, 또 과학, 우주서도 원팀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사, 미국 항공우주국을 처음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상회담이란 것이 결국은 양국 국가 원수가 국익을 위해서, 자기 나라 국익을 위해서 이 회담에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협상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 원칙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중앙일보 이면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면기사 이슈 한미 정상회담 이렇게 해서 미국,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압박, 미국이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해라.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로이터 통신과의 회견에서 한번 밝힌 적이 있죠. 그래서 중앙일보는 한국의 청구서 내민 백악관, 청구서를 내밀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나서 덧붙이는 말이 이겁니다.
침략당한 나라를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중요성을 한국보다 잘 아는 나라는 없다. 그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 한국 전쟁 당시 미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가 참전을 해서 북한과 중공의 침략을 물리쳐 오늘의 한국이 존재한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미국의 고위 관계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침략당한 나라 위한 국제사회 지원, 한국보다 중요성 잘 아는 나라 없다. 윤석열 대통령도 비슷한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대량 살상이 일어나거나 포로 학살이 있으면 그때는 국제사회와 발을 맞춰서 같이 참여를 해야 되겠죠. 자, 이런 것은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민주당은 일단 가서 정상회담 국빈 방문 대가를 치를 거다, 뭐 청구서를 받아올 거다, 이렇게 뭐 막 비틀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구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하든 방문 성과를 깎아내리려고 민주당은 거기에 완전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가짜뉴스, 왜곡, 선동,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만 나가면은 이런 가짜뉴스를 판을 치고 선동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뭐 주장들을 막 하고 있죠. 뭐 바이든 날리면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전공이 뭐 시켜서 엘리자베스 문상을 안 갔다, 뭐 이런 이야기부터 또 뭐 캄보디아 한우 어린이를 방문한 김건희 여사를 놓고 뭐 조명을 설치했다, 뭐 이렇게 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아서 검찰에 송치가 됐었죠. 장경태. 그리고 무슨 빈곤 포르노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민주당의 의원들은 어떻게 하면은 꼬투리를 찾을까? 여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보니까, 뭐 양이원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넷플릭스에 우리가 투자를 유치를 했는데 투자를 했다, 이렇게 뭐 오독을 해서, 오독이 아니죠. 뭐 꼬투리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또 논란이 일어났는데, 또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넷플릭스 투자 뭐 이미 다 정해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진 찍으러 간 것 아니냐, 이렇게 폄훼를 하는 이런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장경태 또 하나 선동을 했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선동을 했습니다. 조선일보 6면 기사, 사이드에 나온 기사입니다. 환영 나온 화동에 볼 뽀뽀한 걸 성적 확대 공격한 야 최고위원. 여당은 머릿속에 저속함만 담겼나. 그래서 부씨의 볼 뽀뽀 사진 올리며 반박.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미국 워싱턴 DC 인근의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서 하동 꽃을 주는 하동 있죠. 하동에게 입맞춤을 하고 있는 사진이 있고, 이것을 가지고 장경태가 성적 학대다, 뭐 이런 엉터리 같은 말을 했는데, 그 옆에 또 사진은 부시 미국 대통령도 쿠웨이트에 도착해서 화동에게 볼 뽀뽀를 하는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시도 성적 학대를 했느냐? 또 문재인도 뭐 평양 가서 찍은 이런 비슷한 사진들 있죠. 자, 그러면 문재인도 뭐 평양 어린이를 성적 학대했느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일을 자초를 했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한 여자아이에게 꽃을 건네받은 뒤 아이의 볼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환영 인사들과 악수를 했다. 그 순간에 그 뒤에 있던 미국의 의전팀도 활짝 웃으면서 뭐 그렇게 쳐다봤죠. 그 모습을. 자, 그런데 장경태만 이걸 가지고 최고위원회에서,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성적 학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에선 아이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아이의 입술이나 신체의 다른 부분에 키스하는 것은 성적 학대 행위로 간주된다. 이러한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고 여러 주법, 각 주마다 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최고위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자기 페이스북에 미국의 한 아동학대 예방 그리고 치료 비영리 단체 핫라인 전화번호를 올리고 전화하라는 이야기죠. 자기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그리고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던 여자아이 손등에 뽀뽀한 60대 남성이 서울 고법의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하동의
볼에 입을 맞춘 것과 별 관련이 없는 아동 성범죄 내용까지 언급한 것이다. 정말 저속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유치하고. 미국의 주법 이야기 할 필요 없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길 가는 어린이에게 그런 행위를 하면은 당연히 처벌받죠. 감옥 갑니다. 지금 장경태도 공원에서 60대 남성 여자아이 손등에 뽀뽀해서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이거 당연하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미국에서 부시 대통령 사진에서 보듯이 오바마크도 있습니다. 아니, 화동에게 그래, 감사한다는 리액션을 하는 이걸 가지고 성적 학대 이렇게 하니 이 민주당의 의식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자가 지금 최고위원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김건희, 빈곤 포르노. 자,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하든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렇게 난리를 치겠죠. 자, 그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조간신문에 일면 톱부터 모든 정치면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이야기로 채워졌는데 그 사이에 언론의 관심이 워싱턴에 가 있는 사이에 그것을 틈타서 꼼수를 또 하나 부렸습니다. 이 금수완박 법안 할 때 꼼수 탈당을 했었죠. 민형배. 자, 이 어수선한 미국의 모든 이슈가 쏠려있는 틈을 타서 어제 민형배를 꼼수 복당을 시켰습니다. 꼼수 탈당을 한 민형배를 꼼수 복당을 어제 시켰습니다. 동아일보 8면 기사입니다. 민주 지도부 만장일치 민형배 복당. 비명계에서는 헌재 결정을 무시하는 거냐. 그때 헌재가 이 금수완박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면서 5대4로 금수완박을 인정했는데, 법안을 인정을 했는데, 거기 그때도 꼼수를 썼죠. 퇴임이 얼마 남겨두지 않은, 헌법재판관, 야당 성향의 헌법재판관을, 긴급하게 퇴임하기 전에 회의를 열어서 5대4로 처리를 해버렸는데, 그때도 이 꼼수 탈당 같은 이 절차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위헌이 아니다는 이상한 판결을 내렸었죠. 자,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한 꼼수 탈당을 한 사람을 복당을 시켰죠. 그래서 비명계에서는 헌재 결정도 무시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임기 하루 남기고 이 복당을 의결을 했는데 민형배가 대의적인 결단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당내에서는 부끄러움도 모른다. 국민의힘 정의당은 꼼수를 자연한 꼴이다. 그리고 재산 축소 신고한 김홍걸도 슬쩍 끼워넣어서 복당을 했습니다. 자, 특히 민형배 복당에 대해서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당이 반성도 없고 부끄러움도 모른다. 헌재로부터 중대한 흠이 있다고 지적받았던 꼼수 탈당 장본인을 복당시키는 건 결국 민주주의와 국회법을 무력화시키는 일이다. 자, 이렇게까지 맹비난을 했습니다. 오물을 뒤집어 쓴 느낌이다. 이런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 안에서조차.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명, 미국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미국 방문 하두에 재를 뿌리는 또 한 사람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바로 직전 대통령이라는 문재인입니다. 자, 문재인 어제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전부 다 거기 관심이 쏠려 있을 때 자기 다큐 영화 문재인입니다가 하필 어제 극장에 개봉한다는 소식을 알리면서 메인 포스터와 메인 예고편을 공개를 했습니다. 하필 어제. 무려 이 영화를 만든다고 14억 원의 후원금을 거뒀죠. 그 문재인이 극장 개봉 소식을 극장에 개봉한다. 자기 영화 메인 포스터와 메인 예고편을 공개를 했고, 문재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터뷰도 여기에 다 담겼다.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 같은 것도 막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문재인을 찬양하는 그런 멘트도 막 냈고, 뭐 윤건영도 등장을 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그 시점에 우리 영화 개봉해, 문재인 영화 개봉해. 그뿐만 아니죠. 또 자기가 살고 있는 평산마을에서 뭐 책방을 열어서 책방제기 활동도 시작했다. 그리고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뭐 책방에서 뭐 책값 계산을 하고 평산마을까지 일부러 뭐 찾아간 그 사람들이죠. 극성 지지층들. 그 사람들을 맞아서 책을 팔면서 계산도 하고, 그런 모습을 하필 어제 또 연출을 했습니다. 북카페, 개소식, 그리고 자기 다큐 영화, 또 개봉 예고, 메인 포스터, 메인 예고편 공개. 자, 이게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전직 대통령으로서 현직 대통령의 순방 외교 기간에 마치 재를 뿌리는 듯한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